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통수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중심의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데이터를 집계하는 단체나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근거로 하는 것은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제시한 것입니다. 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전기차라고 통칭해서 자료를 발표했지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가끔 데이터에 보면은 전기차 판매 대수가 얼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배터리 전기차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전기차, 전동화차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전기차에서는 BYD가 1위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포함된 거죠. 2024년 데이터를 보면은 BYD가 447만 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온토요스에서는 427만 대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시한 적도 있었죠. 이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치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BYD는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2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BYD가 올해는 550만 대, 내년에는 650만 대까지 간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2위인데 테슬라는 배터리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98만 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글로벌 통해서 발표한 자료는 제시한 자료는 179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리홀딩이 이 4위였는데 3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길을 끄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 중국에서도 지리홀딩에 BYD한테 밀렸습니다. 그리고 GM그룹이 5위에 그대로 유지했고 창한자동차가 2023년 11위에서 6위로 올라갔고요. 세리자동차는 24위에서 7위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BMW 그대로 8위를 유지했고 BMW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비해서 그 전기차 전략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49만 대라는 수치도 있고 51만 대라는 데이터도 있는데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데이터는 51만 대입니다. 그 리오토가 13위에서 9위로 현대 기아는 10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위 내에서 중국 회사가 5개나 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한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데 이미 이 시장이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있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 이런 걸 생각할 때 전기차가 전제가 되어 모든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2024년에 글로벌 전동환차 시는 전체 성장률이 29%에 달했고요. 배터리 전기차는 16.3%. 그리고 두드러지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58.9% 성장했습니다. 이게 전체 점유율이 6.4%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주고 봐야 되는데 중국 회사들이 전기차 스타트업,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만을 생산하겠다고 시작한 스타트업들도 작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라인업에 추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또 이 최근에 테슬라의 문제가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시장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 세계 전동화차 판매 점유율 66.4%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만 해서는 아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포함해서요. 이 전동화차가 중국에서 작년에 2023년 대비 48% 증가했어요. 1,079만 대. 특히 중국 자체 자본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이 82.3%. 이게 상당히 주목을 끄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국영 회사가 아닌 자체 자동차 회사들 늘어났던 건데 여기서 지금까지 중국의 분위기하고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 다시 시진핑이 주도하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마윈은 그 시진핑이 주장하는 공동부유 정책에 어긋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상당히 그 핍박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일본으로 피신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중국 내에 그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중국이 공동부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의 경제 성장에서 지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마윈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달라졌고,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증감정은 배터리 전기차는 작년에 27% 증가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94% 증가했습니다. 이건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BYD 전동화차 판매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BYD가 이 PHEV 판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게도 이 글로벌 판매 비중은 18%로 2023년 대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판매가 20제곱미터 감소한 294만 대, 이게 전동화차입니다. 그리고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보종을 폐지했고 그런 나라는 이 판매가 아주 크게 줄었죠. 또 영국은 GEV 완전 무공해 자동차 의미 판매 도입을 해서 23 52만 대가량의 판매가 됐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약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7%가 증가해서 156만 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9.6%. 그러니까 테슬라의 하락이 가장 큰 주목을 끄는 내용이죠. 테슬라는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대신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 현대차하고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가 24.1%나 증가했습니다. 13.9만 대.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업체별로 따지면 BYD가 그 447만 대로 전년 대비 45%, 44%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1위가 됐고요. 지리자동차도 56% 증가했고 3위, 세리자동차도 321% 증가. 이제 우리가 이제 BYD하고 지리, 체리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비중국계 업체들은 테슬라가 5.4% 하락, 폭스바겐이 뭐 부합세, 현대차 그룹이 마이너스 3% 이런 것들도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이제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 가격 하락 그리고 전기차의 소형화 추세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전기차 판매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끄는 내용이지만은 트럼프라는 악재가 지금 그걸 막고 있죠. 이 중국 업체 중에서는 이제 BYD가 가장 큰 그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BYD는 중국 내에서 판매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진출을 가져갔고, 지금도 뭐 좀 과장하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중국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이 넘죠. 이제 BYD는 해외 그 이미 태국에 공장을 지어서 작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이 전기차 시장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전기차 시장 굉장히 장렬하고 있는데 전기차이만큼은 일본의 아성인 동남아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BYD가 배터리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뭐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의 판매가 50, 60% 1월 달에요. 2월 달에도 그 정도 하락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반 일론 머스크 시위가 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시위 중에 하나가 반 테슬라가 아니라 반 일론 머스크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지 않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지금 시위가 일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게 트럼프의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지금 이미 트럼프가 3월 4일부로 멕시코, 태국에 지금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죠. 이게 당연히 미국 내에서 판매가 올라갑니다. 자동차 시판가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IRA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두고 봐야 되지만은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올해 내에 될 것이다, 뭐 2, 3년 걸릴 것이다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 선거 전에서 트럼프가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 보합세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규제 완화, 이게 별도로 지금
그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텐데요.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폰데르 라이언이 그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벌금을 2년 미루는 그런 이산화탄소 규제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전기차만 투자해도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내연기관차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략이 재검토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타는 작년 데이터에서 2026년에 배터리 전기차 1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했었는데 100만 대로 축소했습니다. GM은 그대로 배터리 전기차로 간다는 중심 전략은 유지하되 2025년에 100만 대 목표를 철회했습니다. 그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메르세데 벤츠도 그 배터리 전기차 비중 목표를 50%를 하향 조정했고 지금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회사들뿐만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이기 때문에 그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보고 있는 한국 시장 현황을 지금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역성장이 가능하다. 주요국 중 유일하게 2024년에 2년 연속 역성장을 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 수준의 산업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협회는 자동차 회사들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낮추거나 하지 말고 그 충전요금을 좀 더 할인해달라. 통행료 감면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정책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게 말은 굉장히 그렇다는 건데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그런 선진국, 자동차 선진국이라는 측면에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된다면 크게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가 그 현지 한국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그 공을 들이고 해외 현지 생산으로 이 난국을 타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한국에서 생산이 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과거에 삼성이 그랬듯이 해외에서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제 도요다가 그랬듯이 해외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겠지만 자국의 고용 창출 등에는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현대차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현대차의 그 전략은 뭐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회가 발표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